안녕하세요. MK 트레이딩 록 투자일지입니다. 오늘은 금리 공포의 시작과 미국 국채 금리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1%를 돌파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 숫자 때문에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은 1.5%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하루 만에 4% 넘게 급락했죠. 이 국채 금리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왜 AI 관련 주식들이 흔들리고 월가가 비명을 지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국채 금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채는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만기가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바로 이 약속한 이자율이 국채 금리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자를 많이 주는데 왜 나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율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 2%짜리 안전한 은행 적금에 돈을 넣어두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같은 은행에서 안전도는 완전히 똑같은데 연 5% 이상 이자를 주는 새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험하게 주식에 투자하던 돈을 빼서 아니면 기존 적금을 깨고라도 5% 상품으로 갈아타려 할 겁니다. 안전한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국채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무위험 자산으로 불립니다. 이 안전한 국채가 5% 넘는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 큰돈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과 자산가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 투자해서 연 8% 벌까 말까 하는데 앉아서 5% 넘게 주는 가장 안전한 국채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는 거죠. 실제 상황을 숫자로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지난주 30년물 금리는 5.2%까지 올랐고 이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물은 4.6%, 단기물인 2년물은 4.07%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3.55에서 3.75%인데 시장 금리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베팅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금리를 두세 번 내릴 거라 기대하며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오히려 내년 초 금리 인상 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금리가 급등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 폭등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 전보다 50% 이상 오른 수준이죠. 기름값이 오르니 운송비와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고 최근 발표된 CPI와 PPI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압도적인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에 달합니다. 매년 내는 이자 비용만 1조 2천억 달러로 GDP의 4% 이상이 오직 이자 갚는 데 사라지고 있죠. 코로나 이전보다 이자 부담이 3배나 늘었고 저금리 때 발행했던 국채들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지금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자가 2.5배로 뛰는 셈이죠. 이런 환경에서 빅테크 성장주들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5년, 10년 뒤 AI로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크게 깎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율이 올라가 기업 실적이 같아도 적정 주가는 강제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고금리 구간에서는 실적 없이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이미 지금도 압도적인 현금을 벌어들이는 진짜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정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팔아 엄청난 현금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17번 연속으로 올렸을 때 S&P 500은 오히려 15%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 속도보다 기업 실적이 더 빨랐기 때문이죠.
반대로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실적 없는 기업들이 금리 충격에 나스닥 78%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리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그 금리를 이길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5%를 돌파하는지 여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과거 4.75%를 넘어서면 주식시장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며 큰 투매가 나왔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4.61% 수준이니 이 선을 지키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 의사록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높은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고금리 리스크를 이겨낼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셋째, 중동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 여부입니다. 유가 안정이 금리 압력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비관론과 AI 사이클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낙관론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한쪽에만 몰입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MK 트레이딩 록과 함께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